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심간 정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표집 분포 있죠. 표본 집단의 분포, 표집 분포, 그죠? 표본 추출은 알잖아요, 그죠? 표본 추출을 줄여가지고 표집이라고 하고, 이 표본 추출의 표본 분포, 표본 추출의 표본 분포를 우리가 표집 분포라고 합니다, 그죠? 표집 분포. 그러니까 통계량의 통계량, 통계량의 통계량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래 돼 있잖아. 이게 x바 1n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샘플에서의 뭡니까?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고. 요거는 뭐냐면 x바 2n은 뭐냐면 두 번째 샘플에서의 표본 평균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 x1, 12, 뭐 x11, 뭐 x1n 돼 있고, 이거는 x21, x2n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집단의 첫 번째 관측값.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집단의 두 번째 관측값은 뭐겠죠? 첫 번째 집단의 두 번째 관측값은 x12가 될 거고, 첫 번째 집단의 세 번째 관측값은 x13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집단의 n 번째 관측값 요래 되는 거라. 그림을 그리면 요래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population이라 그러면 첫 번째 샘플을 갖다가 끄집어냈죠. 그러면 이래 되는 거죠. 요게 지금 S1이야. S 첫 번째 표본이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표본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집단의 첫 번째 관측값 S1 1. 첫 번째 집단의 두 번째 관측 S1 2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본의 개수를 갖다가 뭐 10개를 뽑았다. 표본의 개수를 10개를 뽑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아이고 잠시만요. 이 글자가 이상해서. 아이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집단에 그러면 세 번째 관측값 요래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몇 개까지 뽑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에는 첫 번째 집단에 10번째까지 뽑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이겁니다. 첫 번째 집단에 n번째까지 관측값.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샘플도 뽑았다. 어떻게 했으면 두 번째 샘플 뭐 x2다. 작은데 원래 좀 길게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뭐 표본의 개수를 만 5개를 뽑았다 합시다. 똑같이 요것도 10개면 첫 번째 표본에서 10개면 두 번째 표본에서 10개가 뽑아야 되는데, 표본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설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집단의 샘플, 두 번째 표본에서의 첫 번째 표본 이래 될 거고, 그지? 두 번째 표본의 두 번째 표본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두 번째 표본의 두 번째 표본의 세 번째 표본, 그지? 두 번째, 그지? 샘플 2의 세 번째 표본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샘플 2의 다섯 번째 표본 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요 10개의 집단에서 첫 번째 표본 10개잖아. 10개의 평균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관측값이 10개잖아요. 관측값이 10개인 첫 번째 표본의 평균, 요래 되는 거죠. n번째 평균 뭐 이래 되는 거죠. n의 개수 몇 개인지 모르니까 뭐 5개가 될 수 있고 10개 될 수 있고,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를 갖다 전부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면은 뭡니까? 첫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죠? 첫 번째 집단의 표본이 나오는. 그러면 이게 x바 1이 되겠네? x바 1, 요래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표본에서, 그지? S2S, 그지?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인데, 요래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요래 되는 거고, 그지? S2, 2,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가 또 표본을 갖다 세 번째 뽑았다, 세 번째. 세 번째 보면 S3가 되겠지, S3. S3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표본의 개수를 뭐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빼와가지고 그것에 뭡니까? 그 표본의 개수를 갖다가 평균을 구하면, 자, 세 번째 표본의 평균은 X바 3가 되겠지. 그죠? 요 뒤에 N은 빼겠습니다. 첫 번째 표본의 평균 X바 1. 두 번째 샘플 X2에서의 관측값들의 평균이죠. X1에서 관측값 5개 다 5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X바 2.
세 번째 표본에서의 평균 x바 3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표본을 갖다가 3번 뽑았잖아.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본을 갖다가 만약에 100개를 뽑았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 점점점, x 100번째 표본. 그러면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은 x바 1, 두 번째 표본에서의 평균 x바 2, 그지? 세 번째 표본을 x바 3, 100번째 평균 x바 100,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x 첫 번째 요걸 갖다 넘버링 붙여줄 수 있잖아요. 1번 x바 1, 1번에 1번, 2번에 1, 2번에 2번, 뭐 3번에 3번 이렇게 3번에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중복되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 자, 이것들을 뭡니까? 각각의 표본에서 구한 이 표본 평균을 다시 뭐로 잡았습니까? 하나의 확률 변수로 잡았다는 거지. 확률 변수로. 이 x바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x바 1, x바 2, x바 3. 그러니까 이거를 뭡니까? 이것이 확률을 구했단 말이야. 각각의 확률이 있단 말이야. 확률이. 맞잖아. 이게 만약 x바가 n개가 있으면, 100개가 있으면 이 100개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p1, 뭐 p2, 점점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p의 100. 그죠? 이걸 표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확률 표본 분포, 표집 분포를 변수로 잡아가지고 x바 1, x바 2, x바 3, 점점점, x바 100. 자, 얘를 갖다 확률 변수로 잡아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구한 거. p1, 그지? p2, 그 다음에 p3, 점점점, 그 다음에 p100. 예. 이게 뭡니까? 표집 분포의 확률 분포표가 되죠. 예. 그랬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진다? 여기서 구한 x바의, 그지? x바의 x바, x바의 x바. 좀 복잡해 보이지? x바의 x바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이걸 갖다 굳이 좀 헷갈리면은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예. x바의 평균인데 글로 적으면 표본 평균, 그지? 통계량의 통계량, x바의 평균. x바의 평균은 뭐와 같다? 모 평균 뮤와 같다. 이렇게 나타나도 되고요. 이 평균을 이렇게 그대로 뮤를 사용해서 x바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정리지. 중심극한 정리에. 맞죠? 됐고. 이게 저번 주 설명했던 건데. 자, 기호를 일단 여러분들 설명에 이제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 또 뭐 마저 정리해드린 두 번째 정리는 x바를 가지고 이것이 뭔데? 표본 분산을 구하니까 뭐하고 같다? 모분산. 그지? 모분산을 하고 같은 게 아니라 좀 차이가 납니다. 뭐하고? 표본의 개수를 나눈 것만큼 같아진다. 예. 뭐라고요? x바의 표본 분산을 구하니까 이것은 평균하고 달리 어떻다? 모분산을 바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만큼 거의 확률적으로 같아집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모분산 모르더라도 모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표본 분산에다가 이 표본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우리가 모분산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를 딱 씌워주면 이래 되지, 그지? 루트 n분의 c가 되잖아. 이게 뭐라고요?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표준 오차. 표준 오차.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차이 나는 값입니다. 차이 나는 값. 구조적인 차이 나는 값. 전체 집합하고 부분 집합 갖출 수 없잖아. 항상 이 오차가 어떤 차이가 많게 난다? 모표준 편차를 뭐로 나눈 거, 표본의 개수에다 루트 씌운 거를 나눈 값과 같아. 이걸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갖다 꺼집어내 가지고 모집단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됐고.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의 세 번째 정리는 뭐라고? 표본의 개수가 몇 개 이상? 30개 이상이면, 표본의 개수가 몇 개 여기 들어가는 게 30개 이상이면, 요 30개 이상, 30개, x30까지, 그지? 요 각각 30개 이상이면 어떻다고? 이 분포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어떤 분포입니까? 관측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그지 좌우 대칭적인 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지 평균 중심에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극하게 떨어지다가 점차적으로 뭡니까 확률이 줄어드는 그런 좌우 대칭적인 종의 모양을 가지는 우리가 정규 분포라 그러고 이 흩어진 정도 이게 바로 뭐야 일종의 이 흩어진 정도가 분산이지 분산이죠 그지 분산이 작을수록 그래프는 이렇게 평균에 밀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통계학 시간에 경제 통계학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자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 예제. 자 방금 이제 정규 뭡니까 중심극한 정리의 세 번째 그 뭡니까 특성 표본에 계속 30 이상이면 뭐라고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뭡니까 정규성 검증 없이 모수적 기법을 사용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관측값이 정규성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검증을 하거든요. 컴퓨터로 테스트를 해보는데 30개 이상이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검증됐습니다. 그래서 모수적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만약에 정규성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가 만약에 정규성이 없으면은 모수적 기법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비모수적 기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수적 기법 여러분들 그겁니다. 내가 통계적 유의성을 따질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함수에서 이런 개수와 절편값을 구할 때 이 개수와 절편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걸 따지는 게 뭐냐면 모수적 기법인데 만약에 30개가 넘어가면 정규 분포하기 때문에 모수적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통계적 유의성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규성을 안 검사를 해봤는데 정규성이 없으면은 모수적 기법 해봤자 이 통계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우연하게 이 값들이 정해진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됐고요. 아무튼 30 이상 사례는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가 이거 봅시다.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이란 말은 뭐라고요?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가 30 이상임을 갖다 의미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성별에 따라 서비스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자 하는 연구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성별에 뭐해서 남자 여자가 있잖아. 두 개 범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뭡니까? 남자 여자 합쳐서 30명이 아닙니다. 뭐 남자 18명 여자 12명 이게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요? 남자도 30명 여자도 30명 그래서 총 사실은 60명이 최소한 확보돼야지만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조건하에서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즉 모수적 통계 방법이 분석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다? 범주일 때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대학교에 그 대학생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잖아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랬을 때 있잖아요. 뭐 1학년은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뭐 2학년은 30명이고 3학년은 40명이고 그럼 합치면 얼마야지? 80명이잖아. 4학년은 뭐 20명이고 합쳐서 100명이 아니고 1학년도 100명, 2학년도 100명, 3학년도 100명, 4학년도 100명, 100명이야. 총 400명을 가지고 이게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범주형일 때, 그지? 이런 것들, 성별, 뭐 학력 수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범주형일 때는 30 이상일 때는 각각이 30이라는 얘기. 각각이 그만큼의 숫자를 30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못했죠. 자, 다음 봅시다. 자, 방금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림으로 각각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이 샘플에서의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들을 뭐로 잡았다? 이것의 첫 번째 이것의 평균, 또 이것의 평균, 또 뭡니까? 무한 반복했을 때 똑같이 샘플을 무한히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 뽑아냈을 때 평균, 각각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을 갖다가 확률 변수를 잡아서 그것에 뭡니까? 평균과 분수한을 구했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얘기지. 됐습니까?